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번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의제를 좀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다 아는 얘기죠. 대통령실이 꼽은 게 이제 경제, 안보,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이거든요. 그 새로운 협력 쪽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해요. 네. 그냥 뭐 하나 그냥 곁다리 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경제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정상적이라면 자 경제는 4,500억 달러, 3,500억 달러 투자, 그중에 1,500은 조선,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다음에 1,000억은 이제 LNG 구입. 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논란도 있지만 그건 된 거죠,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큰 이견 있지 않다.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뭔가 마가가 아니라 마트가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물론 이제 미국을 위하는 건 있지만 항상 자기가 많은 걸 얻어냈다는 걸, 더 얻어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더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기 아킬레스건이 우리는 이제 농산물하고 이제 소고기거든요. 예. 사실 쌀과 소고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엄밀히 보면 몇 푼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아니까 미국의 뭐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2,5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문서화할 가능성.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 예.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국방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비해서 항상 충실하게 내왔어요. 분단 체제니까. 그러니까 나토와 같지 않다. 네. 그리고 3.8% 증액 요구했다는 설도 있는데 나토는 5%였거든요. 근데 5%가 3.5 플러스 1.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이 건물을 유사시 민방 시설을 쓴다. 그럼 국방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1.5%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32% 쓰거든요. 그럼 나토도 3.5 플러스 1.5잖아요. 그러니까 2.32 플러스 1.5 정도 하면 3.8% 되거든요. 그 1.5는 숫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북핵 때문에 국방비 증액 수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제 중요한 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입니다. 500억, 100억 떠들어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그 분야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자, 이제 요게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현대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협력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주목들을 안 하는데 거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개정하면 이제 우리가 원자력 활용에 농축과 재처리 권한 같은 경우 혹은 핵추진 잠수함 꼭 미국 허락은 아니지만 이 분야가 사실은 숨겨진 카드예요. 네. 그러니까 북핵 위협이 정대되는 상황에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이건 우리로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경제성 제고도 되지만 유사시 대비되거든요. 크게 이제 세 주제입니다. 외교, 경제, 새로운 협력 이렇게. 예. 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좀 애를 먹기도 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정상회담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형식을 갖추고 진행하는 회담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네. 우리가 봐왔던 건 뭐냐면 자 유명했던 2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 워싱턴 설전 공개 설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워싱턴에서의 어떤 면박 공개적인, 그다음에 스위스 대통령 달려갔는데 아무도 대통령도 못 만나고 갔거든요. 예. 근데 최악의 사례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미는 서로를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조선업,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 미중 전략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럼 해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이 절실한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거든요. 그거 도와줄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는 너무 거친 트럼프 대통령 모습만 봤고
현장에서 뭘 바꾸기, 면박 주기, 현장에서 더 얻어내기 이런 것만 봐서 그러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정된 건 밥도 같이 먹거든요. 밥 먹으면서 침 튀기며 싸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개적인 회담 그 자리 거기에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이 대통령께서 대하시느냐. 그 다음에 지금 총 출동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미국에서 시그널이 왔겠죠. 요청서가 그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거예요. 그 스태프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봤던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너무 보니까 네. 이게 좀 걱정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한테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 역시 미국이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크게 아주 무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서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그냥 말뿐이거든요. 너 얼마네, 너 얼마네. 그냥 풍선처럼. 근데 우리가 3,500억 달러, 그다음에 1,000억 달러 LNG 구입은 뭐 제외하고 1,500억 달러 조선에 투자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1,500억 달러 빼도 2,000억 달러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다 문서한다는 건 어렵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자기 투자하고 나서 국가가 10% 지분을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국가 사회주의 같은 국가 자본주의 같은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과연 그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그 대부분은 다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지분도 자기들이 가지고 뭐 이런 좀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야는 좀 우려가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서화할 수는 없죠. 지금 그걸 지금 문서한 국가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정선에서 미국은 좀 더 명확한 투자의 명확성을 좀 요구할 거고 우리로서는 완전히 전략적 명확성을 밝혀버리면 입지가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를 다 방향을 정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좀 더 구체적인 요구할 거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너무 명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문제도 뭐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를 할까요? 이제 지금 그 우리 약점이거든요. 쌀과 소고기 말씀드렸지만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예. 미국으로 치면 푼돈이에요. 그리고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 그러나 이제 그걸 들고 들어오면 만약에 그 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 우리 국가 정체성 이런 것과 식량 안보와 관계되니까 소고기는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또 쌀은 식량 안보에 직결되잖아요. 예. 지금 농가 그 부분이 GDP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하더라도 그 약점으로 알고 있거든요.